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세 분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제까지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가 달랐죠. 바로 아침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알람 소리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다가 머리가 핑 도는 느낌? 아침에 커피부터 찾게 되는 습관? 아침 식사는 귀찮아서 건너뛰고 나가시는 분들? 사실 저도 28년 전 의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침 1시간이 이렇게 무서운 시간인 줄요? 저는 뇌혈관 전문의 닥터 존입니다. 지난 28년간 응급실과 병동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아침 습관에 답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 73세 김재호 선생님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뇌에 작은 혈관이 막혀서 쓰러지신 분이었죠. 평생 건강하다고 믿으셨던 분인데 아침마다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급하게 일어나고 물은 거의 안 드셨대요. 저는 김재호 선생님께 딱 7가지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김재호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약보다 아침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혈압도 안정됐고 몸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뇌혈관을 망치는 아침 습관 5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더 중요한 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병원 갈 필요도 비싼 약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침 1시간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4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73세 김재호 선생님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셨습니다. 40년 넘게 교직에 계셨던 분이라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 있으셨죠. 알람 소리가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커피 한 잔 타서 마시고 신문을 펼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재호 선생님은 이상한데? 하고 생각하셨대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다행히 딸분이 일찍 출근 준비를 하시다가 쿵 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급하게 달려가 보니 아버지가 화장실 앞 복도에 쓰러져 계셨던 겁니다. 119에 전화해서 바로 병원으로 모셨고 응급실에서 검사를 해보니 뇌에 작은 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혈관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잖아요. 그중에 뇌로 가는 작은 길 하나가 막혀버린 거죠. 김재호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했어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검진 받으면 늘 괜찮다고 나왔는데 왜 제가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김재호 선생님처럼 생각하세요. 나는 큰 병 없이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하지만 뇌혈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28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쓰러지는 분들,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쓰러지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밤에 잘 때 쉬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도 느려지고 혈압도 낮아지죠. 그런데 아침에 알람 소리가 울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몸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활동할 시간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고 혈관의 압력이 확 올라갑니다. 평소에 혈압이 120이었던 분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15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무려 30이나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침 혈압 급등 현상입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갑자기 확 틀었을 때 수도관의 압력이 쏠리는 것과 똑같아요. 건강한 혈관이라면 이 정도 압력 변화를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진 상태라면 그 순간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은 머리카락보다 얇은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이 가장 위험한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이 위험을 더 키우는 습관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김재호 선생님도 그러셨고요. 알람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고 물은 안 마시고 커피부터 찾고 아침은 거르고 급하게 움직이고 저는 김재호 선생님께 정확히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 5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약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재호 선생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오늘 이 5가지를 여러분께 똑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설명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만났던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보시면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겠네 하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천히 일어나세요. 에이, 그게 뭐가 중요해? 일어나는 건데 빨리 일어나든 천천히 일어나든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오상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오상필 선생님은 68세이고 40년 동안 전기기술자로 일하셨습니다. 새벽 일찍 현장에 나가야 하는 일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알람이 울리면 띠리리링 하는 순간 눈을 번쩍 뜨고 바로 벌떡 일어나는 게 몸에 완전히 배어 있으셨죠. 40년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셨는데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상필 선생님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셨대요. 다행히 5분쯤 지나니까 괜찮아지셨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침마다 벌떡 일어나면 눈앞이 깜깜해지고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오셨고 검사를 해보니 혈압이 아침에만 확 올라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오상필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40년간 몸에 밴 습관이 지금 선생님 혈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알람이 울려도 절대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누운 채로 먼저 심호흡을 5번 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30초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일어나세요. 오상필 선생님은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럼 너무 늦게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일찍 나가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1분 늦게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쓰러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그 말에 오상필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바로 실천하셨어요. 알람이 울리면 누운 채로 천천히 숨을 쉬고 상체를 일으키고 앉아서 30초 기다린 다음 일어나는 거죠. 처음 며칠은 답답하셨대요. 40년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침에 눈앞이 하얘지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2주 후에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오상필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40년을 잘못 살았네요.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니까 하루가 편하네요. 머리도 안 아프고 몸도 가벼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는 혈액이 돌고 있잖아요. 누워있을 때는 혈액이 몸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 때문에 혈액이 확 아래로 쏠립니다. 그러면 뇌에 가야 할 피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놀라서 안 돼, 뇌에 피를 보내야 해 라고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을 확 조이면서 혈압이 쭉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험한 순간이에요. 혈관이 약한 분들은 이 순간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조언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누운 채로 천천히 심호흡을 5번 하세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30초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일어나시면 됩니다. 겨우 1분입니다. 이 1분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텁텁하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커피부터 찾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정은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66세이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커피 내리기였습니다. 물도 안 마시고 진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 쭉 드시는 거죠. 커피 없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돼요. 30년 넘게 그렇게 살았어요. 정은옥 선생님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커피 마시고 나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손이 떨리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처음엔 커피를 너무 진하게 탔나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연하게 타서 드셨는데도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병원에 오셨고 검사를 해보니 혈압이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아침 혈압이 문제였어요. 저는 정은옥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서 물 먼저 드시나요? 정은옥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물은 별로 안 좋아해요. 커피가 더 맛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7시간, 8시간 동안 물을 한 방울도 안 마십니다. 그 사이에 우리 몸에서는 땀도 나고 숨 쉬면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미 우리 몸이 바짝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물을 안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는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더 빼앗아갑니다. 화장실에 더 자주 가게 만들거든요. 그럼 혈액이 더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꿀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끈적해진 피가 좁은 혈관을 지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막힐 수 있습니다. 저는 정은옥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아침에 눈 뜨시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침대 옆에 물 한 컵을 미리 놓아두세요. 눈 뜨자마자 그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커피는 그 다음이에요. 물 한 잔 마시고 30분 뒤에 커피 드시면 됩니다. 정은옥 선생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커피를 아예 끊어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커피 드셔도 됩니다. 순서만 바꾸시면 돼요. 물이 먼저 커피가 나중. 정은옥 선생님은 그날부터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물컵을 놓아두고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그 물을 드셨어요. 처음 며칠은 이상했대요. 물이 맹맹하고 맛이 없어서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침에 물이 제일 달게 느껴진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 정은옥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물 한 잔만 마셔도 몸이 깨어나는 게 느껴져요. 커피를 마셔도 이제 가슴이 안 두근거리고 머리도 안 아파요. 그리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물 한 잔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물은 우리 몸의 혈액을 묽게 만들어줍니다. 끈적끈적했던 피가 물을 만나면 다시 잘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심장도 편하게 일할 수 있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뇌로 가는 혈액 흐름도 좋아지고요.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미지근한 물로 200ml면 충분합니다. 종이컵 한 컵 정도예요.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차가운 물은 오히려 혈관을 놀라게 할 수 있거든요. 실온의 물이나 약간 따뜻한 물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잠자기 전에 물 한 컵을 침대 옆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마실 수 있습니다. 귀찮아서 안 마시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 한 잔, 커피는 그 다음.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물 한 잔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줍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민감한 이야기인데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화장실에서 절대 힘주지 마세요. 화장실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서 쓰러집니다. 특히 아침 화장실이 제일 위험해요. 제 환자분 중에 백인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5세이고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하셨어요. 백인수 선생님은 오랫동안 변비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전쟁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30분씩 앉아서 끙끙거려야 해요. 많은 분들이 백인수 선생님처럼 변비로 고생하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힘을 많이 주게 됩니다. 하면서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힘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백인수 선생님이 평소처럼 화장실에 앉아서 힘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부인께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화장실 문을 두드리셨어요. 대답이 없어서 문을 열어보니 백인수 선생님이 쓰러져 계셨던 겁니다. 급하게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고 검사해보니 뇌에서 작은 출혈이 있었습니다. 혈관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왜 화장실에서 힘을 주면 위험할까요? 변을 볼 때 힘을 주면 배의 압력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압력이 혈관에도 전달돼요. 특히 머리 쪽 혈관의 압력이 많이 가해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풍선에 바람을 계속 불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터지잖아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힘을 주면 혈관의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 터질 수 있어요. 특히 이미 약해진 혈관이라면 더 위험합니다. 백인수 선생님이 회복되신 후에 제게 오셨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는 화장실에서 절대 힘주지 마세요. 안 나오면 그냥 나오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백인수 선생님이 답답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그럼 변비는 어떻게 해요? 안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변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힘주는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백인수 선생님께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에 1.5리터, 그러니까 큰 생수병 한 병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변이 부드러워져서 쉽게 나와요. 둘째,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특히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이 좋습니다. 고구마, 사과, 배추,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요. 섬유질은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만드세요. 아침 식사 후 30분쯤 지나면 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냥 5분만 앉아 있다가 나오세요. 매일 반복하다 보면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백인수 선생님은 이 세 가지를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게 될까 하고 반신반의하셨대요. 하지만 2주쯤 지나니까 변비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한 달 후에는 화장실에서 힘 안 주고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되셨고요. 백인수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30년 동안 변비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화장실에서 절대 힘주지 마세요. 안 나오면 그냥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물 많이 마시고 채소, 과일 많이 드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 가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게 변비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 하고 의심하시는 건데 제가 직접 확인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아침에 5분만 조용히 앉아 계세요.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요? 아침은 바쁜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해요. 제 환자분 중에 이소진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2세이고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세요. 이소진 선생님은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시어머니 식사 준비, 약 챙기기, 씻기기, 옷 입히기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으셨어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요. 이소진 선생님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 아침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혈압이 높게 나왔어요. 특히 아침 혈압이 문제였습니다. 평소에는 130인데 아침에는 160까지 올라갔거든요. 약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소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던데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소진 선생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5분만 시간을 내보실 수 있으세요? 일어나서 바로 일을 시작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숨만 쉬는 거예요. 이소진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2주만 해보시고 효과가 없으면 그때 약을 드리겠습니다. 이소진 선생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침대 끝에 앉아 5분 동안 눈을 감고 숨만 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대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자꾸 시어머니 약 챙겨야 하는데 밥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셨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던 그 답답함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생각은 여전히 복잡한데 왠지 마음이 좀 더 차분해진 느낌이에요. 한 달 후에 다시 혈압을 재봤습니다. 놀랍게도 아침 혈압이 160에서 135로 떨어져 있었어요. 약도 안 먹었는데 말이죠. 이소진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그냥 앉아서 숨만 쉰 건데 혈압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긴장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조여들고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마치 고무줄을 확 잡아당긴 것처럼 팽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조용히 앉아서 숨만 천천히 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긴장이 풀립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혈압이 내려가는 거예요. 잡아당겼던 고무줄을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아침은 하루 중에서 스트레스가 제일 높은 시간입니다. 오늘 뭐 해야 하지?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5분만 조용히 앉아 있으면 이 스트레스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끝에 앉으세요. 등을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편하게 올려놓으세요. 눈을 감고 숨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생각이 나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공책에 적어두세요. 오늘은 135였네. 어제는 140이었는데 오늘은 좀 낮아졌네.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여러분 몸의 패턴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아침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천천히 일어나세요. 알람이 울려도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누운 채로 심호흡 5번 하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침대 끝에 앉아서 30초 기다린 다음 일어나세요. 두 번째, 물 한 잔 마시세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커피는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화장실에서 절대 힘주지 마세요. 안 나오면 그냥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가세요. 물 많이 마시고 채소 과일 많이 먹고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 가는 습관을 만드세요. 네 번째, 아침에 5분만 조용히 앉아 계세요. 눈 감고 천천히 숨만 쉬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됩니다. 다섯 번째, 매일 아침 혈압을 재세요. 혈압계 하나 사서 매일 아침 재고 기록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조기 경보 장치입니다. 이 5가지 어렵지 않죠? 돈도 거의 안 들고 시간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10분이 여러분의 10년을 바꿉니다. 김재호 선생님, 오상필 선생님, 정은옥 선생님, 백인수 선생님, 이소진 선생님, 이분들 모두 이 습관들을 실천하셨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분들입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죠. 아침 습관을 바꾸셨다는 것.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댓글에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뇌혈관 지키는 아침 습관을 시작합니다. 이 한 줄이 여러분의 다짐이 되고 실천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병원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비싼 약이나 치료로 찾는 게 아니에요. 건강은 매일 아침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만들어집니다. 아침 10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뇌를 지키고 생명을 지킵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기억하세요. 바로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물 한 잔 마시고, 화장실에서 힘주지 말고 5분 조용히 앉아있고, 혈압 재고,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28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건 하나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